네, 러블 테니스 롤란 가로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8강의 4경기를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경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나요? 8강에서 마라톤 승부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진검을 조금 더 날을 세우는 듯한 느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 체력도 더 회복이 될 거고요. 좋은 경기 할 것으로 기대가 커졌습니다. 점점 더 앞으로의 경기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짜릿했던 8강전 현장에서 직관한 성덕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저희 러블 테니스 롤란 가로스의 파리 톡파원들인데요. 먼저 소개해드렸던 조코비치 대 하차노프 선수의 경기를 직접 직관을 했다고 하거든요. 파리에서 온 따끈따끈한 영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영상을 보니까 그냥 저도 저기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김정혜 해설님 어떻게 보셨어요? 테니스인들의 버킷리스트죠. 네. 선수들의 경기를 직관한다. 그랜드슬램을 직관한다. 정말 하고 싶고요. 저도 방금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즐거움을 조금이나마 느끼셨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단식 준결승으로 향하는 티켓 2장씩만이 남아 있거든요. 이 티켓을 쟁취하기 위해서 혈전을 벌이게 될 8강 소식 지금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만났던 두 선수가 이번에는 8강에서 만나게 돼버렸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이가 시비용테크와 새로운 여왕 대관식을 노리고 있는 무서운 10대죠. 코코고프 1년 만에 롤란 가로스에서 다시 만났는데요. 이 두 선수 경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선수 흐름부터 확인해보고 돌아올게요. 네, 시비용테크 16강까지 어땠죠? 시비용테크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이고요. 클레이 코트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그 어떤 대회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1라운드와 2라운드 1세트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있기도 했는데요. 지금의 흐름에서 다시 보니까 어떠한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3라운드는 정말 무결점 클레이 코트 경기력이었죠. 4라운드는 상대 선수의 컨디션 난조로 1세트 도중에 경기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체력적인 면에서도 매우 유리해졌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코코고프 16강 흐름 어땠습니까? 상대적으로 시비용테크 선수보다는 힘든 경기들을 하고 8강까지 왔어요. 1라운드부터 3세트 접전이 있었고요. 10대들 간의 대결로 이슈가 되었던 3라운드 안드레에바 선수와도 만만치 않았죠. 안드레에바 선수의 어떤 공격적인 플레이에 고전을 하면서 1세트 타이브레 승부까지 내주고 세트를 가서 간신히 이겼죠. 하지만 이틀에 한 번씩 경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 선수 10대입니다.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두 선수 맞대결 관전 포인트 살펴보기 전에요. 지난 대회 결승전 하이라이트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웃됐어요. 코코고프가 서비스 게임을 브레이크 당하며 시작합니다. 사실 그 경험은 사실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네, 좋습니다. 달리로. 좋습니다. 네. 네, 백핸드 좋습니다. 위너를 만듭니다. 코코고프.
네, 백핸드 다운 더 라인 성공. 나는 좀 클레이 코트에서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시병택 선수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들어왔어요. 다시 좋습니다. 이번 게임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예순 66개의 포인트 위너를 만들었던 시비용택. 반면에 코코고프는 33개의 포인트 위너가 나왔습니다. 백핸드 성공! 코코고프. 게임 코코고프. 처음으로 게임을 가져오고 있는 코코고프입니다. 포핸드 들어왔어요. 아, 들어갔습니다. 네. 시비용택. 코코고프의 서비스 게임. 드롭샷. 이걸 넘겼습니다. 네, 성공. 분위기는 확실히 초반과는 달라진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네. 나갑니다. 게임 시비용택. 네트에 걸렸습니다. 1세트와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앞서고 있고요. 포티 서트입니다. 네. 아, 네. 포핸드 위너가 좋습니다. 나왔습니다. 백핸드 다운 더 라인 성공. 서틸러. 1세트 초반 코코고프의 기세가 좀 살아나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서비스 게임 다시 또 날카로운 샷으로 분위기를 리드합니다. 나갑니다. 벗어납니다. 네. 게임 이가 시비용택. 다운 더 라인 네, 성공. 그렇습니다. 네. 멋지게 들어갑니다. 시비용택. 네, 들어갔어요. 들어왔습니다. 네. 아웃됐습니다. 이가 시비용택이 자 10대의 코코고프를 꺾고 통산 두 번째 그랜드슬램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지난해 결승에서 만났던 두 선수였습니다. 당시에는 고프 선수가 파란을 일으키면서 결승까지 올라왔는데 시비용택을 상대로 조금 무기력하게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었죠. 네, 당시 고프 선수의 파란이 대단했고요. 저는 반가웠습니다. 고프 선수가 스피드와 파워를 모두 갖춘 선수였기 때문에 이 선수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파워에서는 몰라도 스피드에서는 시비용테크 선수가 한 수 위였고요. 그러면서 랠리를 할 때에 베이스라인으로 고프 선수가 더 이상 그 앞으로는 못 들어오게 만들면서 조금은 무기력하게 경기가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패배했지만 이번 대회에서 또 패배할 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 많이 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고프 선수의 경기력 그리고 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좀 다르게 발전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사실 지난해는 보시는 분들도 놀랐지만 고프 선수 스스로도 좀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설레임이 가득한 경기를 했는데 이제는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운영에서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복식을 잘하기 때문에 발리를 잘하는데 네트 앞으로 이제 많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트 코트 어떤 네트 플레이를 하면서 조금은 달라지는 양상이 나올 거 있죠. 그런데 고프가 다시 한번 넘어야 되는 세계 랭킹 1위, 시비용택도 지난해보다 좀 더 발전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클레이 코트의 어떤 무결점 플레이를 하고 있는 시비용테크 선수입니다. 세계 랭킹 1위거든요. 그러면서 이미 많은 데이터가 다른 선수들에게 노출이 됐어요. 그리고 다른 선수들의 어떤 훈련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도 이제 데뷔를 하고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데뷔가 장착이 된 클레이 코트의 최강자, 시비용테크 지금 막강합니다. 데뷔를 하고 온 두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 어떻게 치를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데뷔를 하고 나왔을지, 어떤 각오가 있을지도 들어봐야 되겠죠? 인터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Well, for sure, on one hand, I know her game, and I know how it feels to play against Coco. I think, there's a chance we can make something tactically, because we already know our game so well. But so it has, it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terms of the preparation before the match. But honestly, yeah, that's what I can take from previous matches. But last year, it was a final, so I think, finals have kind of different rules. Sometimes these matches are a little bit different than the other rounds that we played during the tournament because of, the pressure and everything that's going on around. So, this is a totally different year, totally different tournament, and I have to be ready, regardless of what happened last year. Yeah, I mean, I guess obviously for a scouting standpoint, yeah, I have to rewatch that match because I don't think I've played her on clay since. I played her on other surfaces. I don't know if the surface will matter that much, so I'll rewatch some previous matches to see where, I've gone wrong. But yeah, I guess the revisiting part for like the mentality, yeah, I mean, it's in the past, in a positive way, not like, oh, I lost in the final, I don't want to think about it. It's more so I don't want to make the final my biggest accomplishment, I guess. I want to keep moving forward and keep reaching further heights. I mean, honestly, since last year, I've been wanting to play her on, especially at this tournament. I figured that it was going to happen because I figured I was going to do well and she was going to do well. Didn't know what side of the draw we were going to be on, obviously. But I'm the type of mentality, if you want to be the best, you have to beat the best. And I think also, like, if you want to improve, you have to play the best. I feel like the way my career has gone, I've improved a lot since last year, and she has too. And I think it would be a great battle for us and for the fans too. I'm sure they would appreciate that matchup as well. 네, 지난 롤랑가로스 결승전을 포함해서 통산 6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우위를 점했던 시비용택입니다. 자, 과연 이번 8강에서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다시 만난 지난해 우승자와 준우승자의 맞대결,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경기 역시 알카라스 대 치치파스에 이은 미리 보는 결승전 파트 2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내내 최상의 컨디션으로 우승에 도전하는 두 선수가 만나게 되는데 바로 홀거 루네와 캐스퍼 루드의 경기거든요. 두 사람의 흐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네 선수 1, 2라운드는 가볍게 승리를 가져갔고요. 이 3라운드 역시 상대의 기권으로 승리를 챙기면서 체력적으로 조금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6강에서 세룬돌로를 상대로 5세트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고요.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은 힘겨워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8강 상대 캐스퍼 루드입니다. 역시 앞선 1, 2, 3라운드에 비해서 16강 조금 힘겹게 승리를 거뒀는데요.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승리를 챙겼지만 1세트부터 타이브레이크 접전을 펼치는 등 매 세트 1시간이 넘는 경기를 펼치며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상대 전적은 루드 선수가 4승 1패로 앞서는 모습이네요. 네, 우선 두 선수 좀 흐름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16강에서 이번 대회 중에 가장 어려운 승부를 하고 올라왔네요. 네, 많이들 보셨겠지만 루드 선수 16강에서 자리 선수와 5세트 같은 3세트를 했거든요. 정말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자리 선수가 서브도 강했지만 3구 공격이 좋으면서 고전을 했는데요. 그래도 안정적인 스트로크가 있었기 때문에 루드 선수가 승리를 했죠. 그런데 그보다 더 박빙이었던 승부는 루네 선수이고요.
5세트 마지막 매치 10포인트 타이브레이크까지 하면서 접전이 있었는데요. 이 선수들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체력을 누가 더 빨리 회복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선수 맞대결 기록을 보면 총 5번의 승부 중에 4번을 루드가 가져갔습니다. 그중에 한 번이 지난 롤랑가로스도 희한하게도 8강전이었거든요. 그때 기억나시나요? 네, 당시에는 이제 루드 선수가 워낙 안정적인 스트로크를 하기 때문에 르네 선수가 많이 답답해했어요. 하지만 당시의 스코어가 조금 중요한 게요. 당시에 6대1, 4대6, 7대6, 6대3이었거든요. 이때 르네 선수가 처음으로 루드 선수에게 한 세트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르네 선수가 조금만 더 침착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경기를 봤었어요. 하지만 이런 기록도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맞대결에서는 르네가 가져갔다는 점입니다. 그 대결이 거기다가 롤랑가로스 직전에 열린 로마 오픈, 거기다가 클레이 코트였다는 점. 이 점 분명히 주목해 봐야겠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롤랑가로스에서 한 세트를 가져갔던 것이 밑거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로마 대회에서 그러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거짓말처럼 1년 만에 8강전에서 다시 만난 두 선수입니다. 각오는 어떨까요? 인터뷰 보고 돌아오실게요. Came from semis in Rome and finals in Geneva, so my mentality was sort of like, I've done really well anyway, so whatever happens here happens. This year I felt a little more pressure, obviously, because I needed to try to sort of defend my final spot. That's been on my mind, and I haven't done as well in other tournaments, so I know that like every match that I can win and every 8 points on the rankings that I can sort of try to gain, it can be important for the rest of the year. So I felt a little more pressure this year, especially in the earliest matches. So I don't feel like I have played my best maybe tennis yet, but at the same time I'm playing many opponents who play very aggressively and they play fast and sort of give me no rhythm. I think my next match is going to be a little bit more playable from the baseline, and I think the game will be a little different from this match, so I'm going to try to prepare for that and hopefully bring my A game, because whoever I play, it's going to be a tough one. Yeah, I think last year was a great match also. It was a really close second and third set. He played great. He played, I think, one of his best tournaments last year here. So it's going to be a tough match. Now I played him last tournament in Rome. Managed to get my first win over him. But yeah, it's going to be tough. Now I have to recover, and yeah, let's see. 네, 세계 랭킹 4위와 6위의 만남입니다. 이 경기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경기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단식 8강 관전 포인트 짚어볼 텐데요. 마이야 대 온스자베르의 경기입니다. 두 선수 흐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이야 선수 16강까지 흐름 어땠을까요? 마이야 선수 1회전에서 마리아 선수에게는 단 한 게임만 내주면서 1회전을 가장 잘한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이후부터는 세트홀 승부가 되면서 체력이 많이 소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번 대회 우승 후보로 급부상 중인 자베르 선수 대회 흐름도 짚어줄게요. 자베르 선수는 비교적 무난합니다. 1회전과 2회전에서 움직임이나 공격력이 올라갔고요. 3회전에서 원세트를 내주었지만 당황하지 않고 코트를 넓게 쓰는 자신의 장점이 나오면서 상대를 흔들고 마지막 세트는 더 쉽게 마무리를 잘 했어요. 네, 마이야와 자베르. 우선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자베르가 모두 가져갔죠. 네, 올해의 어떤 대결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까지는 자베르 선수가 이겼는데요. 조금 상대성이 있습니다. 볼의 구질도 조금 다르고요. 자베르 선수가 좋아하는 구질이 계속 넘어오기 때문에 공격력도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마이야 선수가 이번 대회 자베르에게 서력하기 위해서는 코트를 넓게 쓰는 자베르를 어떻게 커버하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여자 선수들이 남자 선수들보다는 비교적 앞뒤 움직임을 잘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베르 선수가 어떤 구질, 언더스핀으로 상대를 까다롭게 만드는 부분과 드롭샷이 절묘하게 잘 이용이 되면서 상대 선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대비하겠죠. 매번 똑같은 경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의 경기 누가 과연 그 승부 끝에 웃게 될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또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쯔베레프 대 예체베리의 8강입니다. 선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부상 악몽을 딛고 이번 대회 다시 대권에 도전하는 쯔베레프 선수입니다. 이 쾌조의 컨디션을 앞세워서 16강까지 단 한 세트만을 상대에 허용하면서 비교적 무난하게 8강까지 안착했습니다. 지난 16강은 2시간 17분 만에 끝내며 조금은 좀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에 맞서는 예체벨이 1라운드를 기권승으로 따낸 이후에 16강까지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으면서 8강에 안착했습니다. 자, 올 시즌 거둔 15승 중에 13승이 클레이 코트였거든요. 그 기세가 롤랑 가로스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찌베레프 선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부상 악몽을 딛고 지금까지는 순항 중인데 부상 이후 클레이 코트에서 확실히 스텝의 변화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전까지는 어떤 슬라이딩 스텝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클레이 코트에서 당연히 미끄러져야 되겠지만 이렇게 키가 큰 선수들은 미끄러질 때마다 데미지가 크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스텝을 조금 줄였어요. 그러면서 작은 스텝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본인 테니스에 조금 더 유익해졌고요. 경기력이 더 좋아지면서 더 잘하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화위복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점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찌베레프인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서는 예체베리는요, 시드 선수들을 줄줄이 꺾고 8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선수인데 클레이 코트에서도 분명 강점을 보이고 있고요. 또 큰 키를 참 잘 활용한다라는 평가를 받더라고요. 네, 이번 대회에서 정말 이변이 많았던 2번 시드 박스이거든요. 그런데 노시드의 예체베리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선수 정말 롤랑가로스를 좋아해요. 그래서 본인이 롤랑가로스에서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표현을 하는데 본인이 키우던 강아지의 이름을 롤랑가로스라고 지을 만큼 큰 키를 활용하고 3구 처리를 할 때도 클레이 코트에서 적절한 볼 처리를 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주목이 됩니다. 네, 찌베레프 예체베리 선수의 경기 한번 기대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8강 경기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고요. 대진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대진표를 보고 계신데 준결승이 눈에 띄네요. 지금 알카라스와 조코비치가 결국에 맞붙게 됐습니다. 이 경기 결국 결승전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알카라스 선수와 조코비치 선수가 어떠한 대결을 하는가에 따라서 상대편에 올라오는 선수도 또 데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죠.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3경기밖에 남지 않은 선수들 과연 어떤 경기 펼칠지 여러분들 눈 크게 뜨고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러브홀 테니스의 롤랑 가로스 오늘 경기 주요 장면과 함께 남은 8강 관전 포인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중계 예고해드릴게요. 네, 6월 7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는 지난해 우승자 시비용테크와 준우승을 거둔 코코고프의 리벤지 매치가 8강에서 펼쳐지게 되겠고요. 8일 새벽 3시 15분입니다. 홀거 루네 대 캐스퍼 루드의 8강전도 이어집니다. 이 두 경기 모두 TVN 스포츠와 함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러브홀 테니스 롤랑 가로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